안녕하세요, 최한님 반갑습니다. 저는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저는 기억에 전혀 없는데요. 남자만 보면 두렵고 무서워요. 나이가 들면 좀 나을까 했는데 그대로입니다. 어릴 적에 기억은 없고요. 제가 왜 남자를 무서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무의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번에는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문제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분은 남자가 너무 두렵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거 지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셨어요. 뱀만 보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냄비만 열어도 뱀이 튀어나올 것 같고 어디 단지만 열어도 뱀이 튀어나올 것 같고 신발을 신는데 뱀이 튀어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릴 적에 뱀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물어봤는데 없대요. 없어. 없어도 그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과학적인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인간은 기억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을 해마라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관장해요. 우리의 뇌에. 여러분들이 어릴 적의 기억, 과거의 기억, 친구, 배우자, 자식에 대한 어떠한 기억도 그 기억은 어디에 저장된다? 해마에 저장됩니다. 뇌의 해마. 근데 3살 전에는 해마가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살 전의 기억을 잘 못합니다. 보통 4살, 5살, 6살 때 기억은 어렴풋이 나는데 3살 전의 기억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3살 전의 기억이 없는 이유는 해마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감정에 영향을 받아요. 감정은 리꼴에서 뇌의 어떤 부분이냐면 편도체입니다. 편도체. 뇌에는 편도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3살 전에는 오롯이 감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울고 밥 주면 그냥 웃고 밥 안 주면 또 울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본인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편도체에 영향을 받은 해마에 기억되지 않는 뭔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하면 여러분 무의식이라는 것에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감정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정화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해요. 이게 오랜 시간 무의식의 정화가 필요한데 오래될수록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이 무의식이 정화 안 되면은 계속해서 그 기억이 자꾸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이에요, 여러분. 명상.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오랜 시간 무의식을 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식을 훈련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무의식을 훈련하기는 명상밖에는 없어요. 명상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의식에서 내가 듣지 못했던 말, 내가 두려워했던 마음, 내가 아파했던 마음들을 자꾸 괜찮다. 내가 의식 속에 귀에, 귓전에 또는 무의식 자는 동안에 자꾸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랜 시간 그게 습관이 되면 내 무의식이 정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해되죠? 우리의 편도체 속에는 감정의 퇴적층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 계속 퇴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부쩍부쩍 일어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뱀을 자꾸 생각했던 분은 내 무의식 속에 3살 전이나 뭔가 모르는 그런 형상들을 본인이 봤던가 아니면 엄마가 임신했을 때나 엄마의 기억 속에 그런 뱀을 봤던가 뱀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환경에 노출되어서 그것을 엄마의 기억을 아이가 그대로 가져가서 태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엄마의 성격을 담거든요, 자식이. 엄마의 기억을 어렴풋이 담는다니까요. 엄마가 하는 행동들을 자식이 담게 되는 건 엄마의 기억을 아이가 가져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띠의 의미가 기억을 알아차림이에요. 기억이란 뜻이에요. 사띠가 명상에서. 질문자가 남자만 보면 두렵다. 근데 그런 기억이 없다 하지만 3, 4살 전에 아빠에 대한 충격적인 어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위협을 느꼈다든가 또 다른 뭔가를 봤다든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임신한 상태였던가 그럴 때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고통을 받던 일이 있었던가 그리고 괴로움을 느꼈던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아니면 엄마가 어릴 적부터 쭉 자라오면서 엄마의 기억과 아까 얘기했죠. 엄마도 3살 전에 기억이 있을 테고 또 엄마도 무의식의 퇴적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걸 트라우마처럼 가지고 있는데 평생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10달 동안 엄마의 이 뱃속에 있으면서 그런 걸 기억할 수 있어요. 엄마가 가진 기억을 내가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모의 이 태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환님 자식이 그렇게 많이 힘든 상처가 있는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식을 못 바꾸나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명상하고 그리고 현재의식을 자꾸 훈련시키면 된다고. 그러면 내가 그런 면이 있었고 나로 인해서 자식이 그런 면이 생겼다면 내가 명상과 현재의식의 훈련을 속에서 바뀌면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희망인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계를 만든 자가 시계를 고친다. 따라해 볼까요? 시계를 만든 자가 시계를 고친다. 내가 자식을 만들었으니 내 마음이 바뀌면 자식의 마음도 바뀐다. 내 기억이 바뀌면 자식의 기억도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명상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식이든 부모도 바뀌어요. 자식이 열매잖아요. 부모는 뿌리고 줄기잖아요. 이 열매가 다시 땅에 떨어지면 또 다른 나무가 일어나요. 그럼 옆에 시들시들한 나무에게도 영양분을 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바뀌면 부모의 업도 점점점 바뀌어가요. 신기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됩니다. 명상을 하는 이유는 내 무의식의 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프라 윈프리가 13살 때 친척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사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약 중독에 또 10대부터 마약 중독자로 살게 돼요. 스티브 잡스도 20대까지 마약 중독자로 살게 됩니다. 2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명상을 만나합니다. 명상을 둘 다. 그래서 자신의 이 괴로운 상황을 어릴 적부터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도 출생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엄마하고 아빠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도 가족들의 그런 상황들이 다 좋지 않았어요. 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무의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명상을 만나게 되면 무의식이 빠르게 바뀌게 돼요. 스티브 잡스도 죽을 때까지 항상 명상을 했고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도 명상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도 기독교 신자이지만 명상을 만나고 매일매일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명상은 세계적인 지금 흐름이고 그리고 내 무의식 정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약은 내 무의식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통이 오면 약을 먹으면 두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통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걸 마비시키는 거지 두통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꼭 약은 필요해요. 저도 머리 아프면 약 먹고 그래요. 그리고 정신과에 가서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지하지 마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상량으로 가지고 다니되 하지만 진짜 의지하고 바꿔야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정화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아이까지도 변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수행으로 명상으로 정진해 나가자. 저는 여러분들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네, 박수. 희망입니다.